안녕하세요, 호민입니다. 카메라로 어떻게든 가장 중요한 이제 앞부분이니까 오늘은 아니고 내일 이제 루다의 4번째 생일이 됩니다. 지금 5살이고 올해가 25년이니까 제 이 둘째가 21년 6월 25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5년 6월 25일이 되는 날이니까 이제 생일이 됩니다. 사실 제 생일도 제 생일이지만 루다 생일은 굉장히 특별해요. 물론 열매 생일도 특별하지만 루다 생일만큼은 그 순간의 긴장감, 뭐 이 아이가 좀 자라나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까지는 또 기억은 안 나지만 태어나고 막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또 5살, 이제 실제 나이로는 이제 4살 이렇게 됐는데, 일단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했던 이야기를 또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너무 귀에 딱지가 생길 만큼 우리 둘째 딸 루다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견뎌왔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걸 아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냥 아유, 또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들으면서 있어야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루다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빠른 미숙아 중에 하나로 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시기가 원래는 제 기억이 맞다면 8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10달 채우고 나오면 건강한 아이가 나오겠지 해가지고 뭐 그때 뭐 이름도 뭘 할까 또 막 고민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2달 일찍 갑자기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일단 뭐 그런 진통이나 뭐 이런 거 당연히 없었겠죠. 2달이나 먼저 되었으니까. 그리고 아직 덜 자란 상태였어요. 이제 얘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나와서 이거를 해도 되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 산부인과 선생님들의 판단으로는 나와서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나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태어났을 때 굉장히 작았어요. 몇 킬로였냐면은 1.5가 안 됐습니다. 이 루다 같은 경우는 아주대에서 미숙아로 태어났었는데, 아주대 같은 경우는 1.5 이하로 태어나면은 그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는 곳에 옮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비를 이 절감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전 또 이제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1.5 이하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1.5 이하가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1.5 이하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붙지 않았나. 그리고 또 병원비가 비쌌을 수도 있고, 왜냐면 어쨌든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질 테니까 치료로. 그래서 이제 병원비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적게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왜 이 임신을 하면서 이 태아보험을 들어놨었어요. 그때는 뭐 열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그럴 일이 있겠어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재보험도 이제 최근에 들게 됐었는데, 보험이 없는 가정에서 이제 뭔지 모를 그런 보험을 이제 들어놨었고, 얘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나옴으로써 보험료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급이 됐었던 그런 정말 나날을 이제 보내게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너무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왜 작게 태어났느냐. 갑자기 말이 이렇게 뛰어넘죠? 왜 작게 태어났어? 위험하니까. 이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아내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피가 적었습니다. 그 이제 PNH라고 해가지고 급작성 야간성 혈뇨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피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양분과 피가 공급돼야 되는데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얘가 놀 수가 없는 거죠. 힘이 자꾸 떨어지고 산소가 떨어지고 하니까 간당간당했던 거예요. 그럼 이 간당간당했던 거를 이제 어떻게 알았냐?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우리가 예민해서는 아니었고, 부모로서 그런 게 예민해서는 아니었고, 그 정기검진이었습니다. 6월 25일이 이제 가서 이제 아프고 하니까 아픈 것도 보고 아이도 봐야 되는 정기검진 날이었는데, 그 제가 언슬전에서 봤나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초음파를 보다가 심각해져 한 명이. 그래서 잠시만요, 괜찮아요,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한 번 더 뭐 두 번째 분이 오시더니 이게 뭐야? 하고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려.
근데 이게 뭐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되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그러고서 원래 담당하던 이 교수님이 헐레벌떡 뛰어와요. 오시더니 당장 수술을 하셔야 된다. 이러면은 둘 다 위험하다. 둘 다 죽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왜냐면은 이제 산모 같은 경우는 피가 자꾸 깨지는 병이다 보니까 배를 째야 되고 피가 많이 나오는 이 수술로서 위험하고, 그래서 위험하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피랑 뭐 산소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위험하고, 그러니까 둘 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해야 된다. 이 6월 25일에 꺼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꺼내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루다가 된 것도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잘 이루었다. 이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졌다. 왜냐면은 이거 하루만 늦었어도 뭐 정말 이렇게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몇 분만 늦었어도, 몇 시간만 늦었어도 되게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속에 잘 나올 수 있었어요. 정기검진 날이 아니었으면 참 위험했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가게 돼요. 수술도 되게 오래 걸렸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저는 말 그대로 그냥 집중치료실이라고 알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여자친구가 얘기해 준 걸로 알았어요. 여자친구가 그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중환자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생아 중환자실인 거다. 나는 몰랐어. 그냥 집중치료실이니까 집중적으로 봐주고 케어해주고 막 그런 건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중환자라는 게 너무 이 마음에 그 멘탈에 붕괴가 올 수 있을까봐 그렇게 바꾸신 건가 봐. 거기서 되게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한 달가량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크고 나왔어, 거기서. 왜냐면은, 일단 태어났을 때, 루다는 심장이 덜 닫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뱃속에서 심장이 닫히는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나왔으니까 심장에 구멍이 이제 뚫려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맨날 심장 소리 듣고 막 숨소리 듣고 그런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태어났을 때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입으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것도 관건이었거든요. 왜냐면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으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입으로 먹으면서 어느 정도 무게가 차일 때까지 1.5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쭉 늘어나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루다의 모습을 보면 진짜 뼈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작아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요만했을 거예요. 제 손에서부터, 이 손가락에서부터 요 손목 중간? 이 팔의 중간 정도까지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안을래야 안을 수도 없고 막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작았었고.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퇴원하고 자라나는 시기도 정말 정기검진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심장 부분, 그리고 이런 신체적인 것들 잘 자라고 있는지, 이 소아과 선생님 박문성 교수님이라고 이제 계세요. 아주대에.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툭툭툭 던져가지고 뭐지 싶을 수 있는데, 굉장히 애정이 담겨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모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까봐 가볍게 던지시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처음 해봤을 때는 관심이 없나? 아니면 말을 이렇게 하시지, 좀 이렇게 좀 다정하게 뭐 이렇게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알고 나면 세상 그렇게 다정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 다정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계속 봐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안과, 지금도 이제 안과 또 나중에 가야 되거든요. 이 신생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 눈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때가 꽤 많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눈에 여러 가지들 관찰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안과 치료를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 눈을 이제 꾹 누르거든요. 애가 이제 나왔는데 막 가끔 다른 애들은, 우리 루다뿐만 아니라 다른 미숙아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막 피눈물을 흐르고 있어, 진짜로. 이게 근데 충격받지 말아야 되는 게, 누르고 이제 눈을 눌러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대요. 정확하게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저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게 너무 충격적이거든. 근데 이제 검사 말도 더듬잖아. 검사 끝나고 딱 나오면은 얘가 막 눈이 충혈돼 있어. 정말 빨갛게. 울기도 많이 울고 막 많은 사람들이 꽉 잡고 하니까 그 작은 아이를.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처음에 막 피 뽑아야 될 때 피가 이제 애가 여기 뭐가 있겠어 검사 받으러 간 이거 없으니까 발등에서 뽑았단 말이죠. 그래서 루다 아직도 여기 발등에 그 흉이 좀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 그 발등 주사 맞았는데 얘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안 가라앉더라고요. 아직도 발등에 그런 흉이 있고, 그런 검사들을 건너서 그게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다시 이제는 안과 빼고는 소아과는 이제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어린이집도 가게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돌되기 전에 이제 어린이집 저희 집 앞에 이제 어린이집이 그때 당시는 있었거든요. 그 어린이집에 이제 저 혼자 아이를 둘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열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이집에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고, 루다는 제가 이제 어떻게 혼자 케어하기가 어렵다 보니 어린이집에 도움을 받아서 잘 키울 수가 있었죠. 그때 이유식 만들 줄도 몰랐고, 제가 그래도 육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지식들, 그리고 사랑,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루다를 키우면서 다시 한번 좀 이 육아에 대해서 집안일 뭐 여러 가지들을 좀 다시 배우게 됐었고, 그때는 이제 그래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는데, 이제 사람 마음이 또 늘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키우다 보니까 또 말을 안 듣고, 또 이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 건강만 신경 썼다면 이 건강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런 막 사회적인 규칙, 규율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려주게 되고, 또 잘 안 지키면 혼도 내고 매도 들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냥 여느 집이랑 다름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벌레 잡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가 되는 이제 4번째 생일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루다는 말도 이제 곧잘 하고요. 물론 아직도 이제 좀 말하는 게 어수룩하고, 지금은 이제 어수룩하면 안 되는데도 좀 아직 좀 어수룩한 모습도 좀 있고, 뭔 말인지 모르는 말들도 있지만, 이런 말도 할 줄 알아 라는 말도 좀 이제 하게 됐고, 이제 막 절 가르치려고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저런 이제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내 스스로 했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아이도 정말 자라날 수 있게끔 노력한 거고, 건강할 수 있게끔 잘 뛰고 잘 먹고 잘 자고 해준 거고, 저 또한 이제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게,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또 허락됐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잘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가 홈이나 수고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이 밑에 좀 루다한테 생일 축하한다, 어쩌다 스쳐다가 이제 가시는 분들일지라도 그냥 이제 축하 인사가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생일은 내일이지만 미리 일찌감치 해가지고 또 축하가 가득하면 또 좋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 오늘은 이제 구독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좋아요도 알아서, 대신 댓글은 이제 생일 축하 관련돼서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멤버십 언급은 여기서 살짝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또 한 해 동안 또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뭐 제 생일 때 원래 했어야 될 얘기지만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 주변 지인분들도 있어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제 주변 지인분들도 항상 믿어주시고, 그래 너 잘 될 수 있을 거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 가족들 다 감사하고, 친구도 너무 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대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하루하루들, 내년, 모레, 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뭐 앞으로 평생 제 죽을 때까지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민이었어요. 감사합니다.